사실 판교라는 공간 자체가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어요.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경기도 성남시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서 8만 명, 9만 명 가까운 IT 인재들이 모여서 꿈을 키우는 곳, 그리고 자기 나름의 성장을 꿈꾸는 곳,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낳고 있는 곳. 그 원동력이 뭔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제조업 기반 없이 손에 쥔 어떤 그런 자산 없이도 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나 방식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그곳 아닐까 해서 판교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IT 창업 공간하고 크게 다른 점은 제 생각에는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는 공간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더 편안하게 생겨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더해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창업을 위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공간이고요. 인재와 돈과 아이디어가 중첩되게 겹쳐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믹스가 이루어지는 공간. 그게 판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교라는 공간이 흔히 보면은 스타트업 자유로움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대기업식 근무, 9 to 5 내지는 9 to 6, 그런 물리적인 시간으로부터는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놀금 제도라든지 월요일날 오후 1시 출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제도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근무, 유연 근무제, 탄력 근무제를 갖고 있는데, 대신 판교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방식은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물리적으로 사무실에서 1시간을 있건 2시간을 있건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대신 당신이 해야 할 몫을 정확히 해주시는 그런 공간. 자율적이지만 책임감이 큰 방식. 기업 규모를 떠나서 일반적인 성공 방정식에서 떠난 공간이 판교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등신 같은 게 있었는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예상된 경로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어떤 업종을 선택하냐조차도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남들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분야라고 해서 꼭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메신저가 이미 메신저 시장에 진입할 때는 SK텔레콤이나 MSN 같은 데가 이미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시장을 개척하신 경우인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새롭게 시장을 진입해서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추구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일해보면? 김범수. 이유는요? 이것도 찍는 거죠. 네. 이거 너무 연서 같은데? 이 수많은 창업자들이 당대 회사를 일으키신 분들이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렉슨, NC라고 하는 분들은 젊으세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보다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자기 당대에 이 정도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분들은 정말로 누구라도 모시고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요. 뭐 김종주 넥슨 회장, NC소프트 김택진 대표, 네이버 이혜진, 뭐 카카오 김범수, 이런 분들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그분하고 한번 같이 일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스타트업들의 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들 자본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 그리고 카카오 벤처스 등등 해서 제일 많이 보는 건 창업자의 의지, 그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을만한가, 정말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지, 그런 이제 뭐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런 시대적인 수요? 아무래도 너무너무 동떨어진 것다 아이템보다는,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인 관련한 것들, 어떤 살롱 문화 관련한 것들, 1인이면서도 혼자 개별 객체로 움직이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너무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들, 그런 아이템들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받고요. 팀워크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같은 업계 안에서 그 사람의 평판을 많이 봅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충족이 된다면 VC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ICT 판교 취재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대기업 담당으로 왔는데 대기업 분들이 되게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변해야 한다라는 니즈도 되게 크고요. 근데 대신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고민이 많으세요. 피해를 줄이면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새롭게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하는 대기업.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직장인들이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처럼 종신고용의 신화가 무너진 현재로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지를 대기업의 눈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눈으로도 한번 좀 미리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꿈이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자라나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기업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기존의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 수 없었던 직업군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그 안에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을 여러분들에게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